자,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기라고 하고요. 이번 AI에서 작곡 및 그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곡 이론이란 게 처음 음악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작곡이란 거는 생각보다 별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미디 노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작곡이에요. 근데 이제 멜로디가 특히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좋은 멜로디를 만드는 과정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악의 3요소를 잠깐만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칠판에 써놨는데 리듬, 화음, 가락. 그러니까 리듬은 제가 영어로 써놓고 화음은 한문이고 가락은 한글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리듬, 하모니, 멜로디 이렇게 이해를 하신대요. 근데 사실 리듬만 있으면 이미 현 시대에서는 음악이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무주성음악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도 멜로디가 있긴 한데 지금 화음적으로 이게 멜로디가 나열되어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가락이라고 하기도 그냥 단음 띵띵띵이기 때문에 별로 음악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드럼으로 좀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드럼으로 바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드럼만 연주를 해도 요즘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MR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악의 3요소라는 게 현대 음악에 있어서는 사실 좀 무의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예. 마이크. 그래서 음악의 3요소라든가 좀 머리 아픈 이야기들은 최대한 적어놓고 좀 이제 그 누구나 좀 따라할 수 있고 좀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작곡 아마 오늘 1시간만 지나도 집에 가서 작곡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작곡을 바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DAW라고 해서 그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큐베이스, 로직, 프로툴 이런 분들을 현업에서 많이 쓰고 지금 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1이라고 해서 스튜디오 1 3.0이에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1.3라는 좀 이름이 좀 이상하죠. 1.3. 그래서 이제 그 3.0 버전이고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프리소너스에서 개발하는 거고 그냥 보통 여타 DAW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를 이렇게 찍으면은 미디를 가지고 악기에서 연주를 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을 하려면은 스케일이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칠판에 써놨는데 첫 번째로 스케일, 그 다음 화성, 그 다음 멜로디로 접근을 할게요. 멜로디 먼저 접근을 하면은 아까 제가 찍은 것처럼 그냥 막 중구난방인 막 이런 식의 멜로디가 생성이 될 거예요. 아마 겉만 있었으면 좀 더 그 설명이 쉬웠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막 쳐도 멜로디는 멜로디예요. 근데 냉정하게 이 노래를 누가 사겠는가 라고 따져본다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들이 살만한 멜로디를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가장 첫 번째로 스케일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쵸?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꼭 여기서 이 C4 C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걸 도로 잡아볼게요. 아니면 여기 F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F를 도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게 있는 게 절대 음계랑 상대 음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7음계에서 상대 음계예요. 상대 음계. 그리고 이 보통 여기 흰 건반에서 이 여기 작은 건반이 두 개 있는 세 개의 흰 건반의 첫 번째를 C라고 불러요. C, D, E,
C인데 보통 도로 많이 쓰느냐? 일단 A가 원래 사실은 음계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여담이지만 여기 그 C A4 부분이 여기 잘 나오지 않네. 여기 C 여기 네 번째 음이죠. 여기 A4 요 음이 440Hz예요 정확하게. 네, 그래서 440Hz고 요 한 옥타브 올라가면 880Hz고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 220Hz입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막 고음 내면 막 10Hz 막 몇만 Hz 이러는데 막상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음계는 4000 안 넘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아까 여기가 그 880이라고 그랬으면은 여기는 당연히 그 1760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피아노에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피아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음계예요. 다른 악기로는 이 C 여기 이상의 음계가 존재하는 악기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아노 건반에서 보통 모든 악기의 음계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A로 시작이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요 C를 도로 해가지고 7음계를 만들면은 이게 가장 아름답다고 이제 그 많은 학자들과 뭐 음악가들이 연구해서 요거를 도로 잡아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자 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요 검은 것만들은 왜 있냐? 각각 옥타브에서 아까 말했지만 그 440에서 이 내려오는 단계의 음들이 뭐 몇 헤르츠씩 줄어가지고 이제 그 각각 음계를 나타내는데 요거를 12개로 쪼개는 가장 이상적이래요. 왜 이상적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뭐 그냥 이상적이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반음계라는 게 굉장히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레 미 여기는 반음계 그리고 솔라 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12음계에서 7개만 쓰는 거를 우리가 다이아토닉 코드라고 해요.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는 헥사, 8개는 옥타라 그러잖아요. 7개는 다이아라 그래서 뭐 다이아토닉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이태리움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7음계를 통해서 음악을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7음계면은 요 검은 것만은 어떻게 쓰고 왜 쓰고 뭐하러 있는 거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한 개 옥타브에 있어서 모든 거는 음은 12개인데 12개 중에 어울리는 것들이 엮으니까 스케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보통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장조, 단조,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근데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 장조가 바로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단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단조가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외우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보통 A를 기준으로 도를 잡은 다음에 흰 건반만 눌러볼게요. 자, 이 관계가 마이너 스케일입니다. 마이너. 단조라고 하죠, 단조. 그래서 장조랑 단조만 기억해 주시면은 대중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구체적으로 나가자면 이거를 에이올리안 스케일 그리고 이오니안 스케일 이런 식으로 각각 명칭이 있어요. 스케일마다. 근데 이거는 머리 아프니까 빼죠. 중요한 거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음정을 만드는데 장조에서는 반음으로 하나 둘 반음 2개 반음 1개 반음 2개 반음 2개 반음 2개 반음 2개 반음 1개 각각 이 인터벌이라고 하거든요. 음간의 관계. 뭐 아마 프로그래밍 용어로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인터벌이라는 게 장조는 둘 하나 이 간격이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이 반음 관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눌러보시면은 어울리는 음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A에서 시작하면은 흰 건반만 눌렀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키를 바꿔볼게요. F 메이저 키는 메이저 스케일은
자, 반음 두 개, 반음 두 개, 그리고 반음 하나, 반음 두 개, 두 개, 두 개, 반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이 맞추면은 이제 F 메이저 스케일이 되고 F 마이너 스케일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그 반응 관계만 이해를 하면은 스케일이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스케일이 왜 중요하냐? 이제 좀 이따 설명할 화성, 그 화음 간의 성향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일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게 상대적이라는 것과 보통 우리는 메이저 스케일만 쓸 거기 때문에 단조도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곡을 만들어 보시고 곡 분석하는 시간 가지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만 되면은 제가 오늘 한 얘기는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C 메이저 스케일로 가볼게요. 가장 누르기 쉽죠? 흰 것만만 있으니까요. 뭐 예를 들어 G 메이저 스케일은 아이고 잠깐만요. 이건 G 메이저 스케일이에요. 그러면은 G 메이저 스케일에서 도는 여기 G가 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저 수전증은 없는데 이게 자꾸 손이 떨리네요. 자, 이 스케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멜로디를 배치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있다고 쳤을 때 전체를 옮기면은 스케일이 옮겨지는 거예요. 흔히 노래방에서 키 바꿈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전체 음정 노트를 똑같이 올리면은 이 말한 그 도의 기준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일, 그러니까 그 키라고도 하고 단조, 조라고도 이제 하고 이거는 뭐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지겨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성이 뭐냐? 일단 화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도 같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화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화음부터 설명을 할게요. 도, 미, 솔 이렇게 연결이 쳐놓으면은 서로 어울리는 멜로디들이 있습니다. 음들이 있습니다. 도, 미, 솔 키를 바꿔놨죠. 도, 미, 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서로 협화음이라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주는 음들끼리 있어요. 근데 좋은 소리를 내는 기준이 뭐냐?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엔지니어들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DAW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주파수별로 어떤 소리가 내는가 이게 주파수별로 나타내 주는데 협화와 불협화음들의 차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없애볼게요. 자, 이 음이랑 잠시만요. 요 음이랑 요 음, 보시면은 뭐 이게 각각 주파수별로 나와 있는데 그냥 생긴 것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랑 뒤에 그 각각 가져주는 그 음간에 가진 주파수랑 뒤에 나오는 배음들이랑 일치성이 있어요. 대강 비슷하게 생겼다는. 예, 대강 비슷하게 생기면은 이게 어울려요. 근데 이게 안 비슷하게 그러니까 생긴 거는 다 피아노는 다 배음들이 비슷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거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볼게요. 뭐 공포음악에서나 나올 그 불협음이에요. 불협이 되면 이게 아까 여기 굉장히 촘촘해졌죠? 서로 배음들끼리 어울리지가 않아가지고 불협이 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뭐 주파수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은 각각 이렇게 주파수가 어떻게 되나 이게 아주 잘 나옵니다. 몇 주파수가 몇 헤르츠까지 나오고. 아니, 지금은 같은 악기끼리 배치를 했을 때 이제 화형을 본 거고. 예. 다른 악기랑 배치할 때 또 조금씩 차이가. 예, 다른 악기랑 배치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도미솔은 아주 대표적인 메이저 코드예요. 메이저 코드. 메이저 코드라는 말은 듣기 좋은 화음이란 거죠. 그런데 이제 가운데 그
도미솔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음을 내리면은 요건 마이너 코드예요. 얘도 협화 음정이긴 한데 좀 듣기 안 좋은 좀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협화 음정에도 불구하고 마이너 코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코드를 구분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응 관계예요. 아까 스케일 할 때 모든 거는 반응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화음도 이 반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악기별 간의 하모닉스가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떻게 협화가 나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서 오케스트레이션 그 작곡하는 분들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앓으세요. 진짜로. 왜냐면은 분명히 바이올린으로 도미솔 치고 피아노로 도미솔 치면 어울려야 되는데 미묘하게 안 어울리고 치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이제 각각 음정을 조율하고 피치 튜닝을 해보면은 서로 음정이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왜 그런 부분이 생기냐면은 일단 스케일적인 부분도 있어요. 일단 화음에 대해서 화음이라는 건 이제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런 메이저 코드부터 해가지고 지금 C 마이너 코드였는데 이런 메이저 코드 이건 세븐스 코드라는 거예요. 뭔가 좀 불안정한 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C 서스포 어디론가 진행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디론가 진행하는 애들을 보통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연결을 많이 해줘요. 이게 노트가 지금 칸이 안 맞아서 생기는 불상사가. 한 번의 화음도 있지만 화음의 진행 순서. 예, 분명히 멜로디 간에도 지네들끼리 좋아하는 멜로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울리는 것들이 모아놓으면 화음이 되는데 화성도 지네들끼리 좋아하는 화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는 7가지예요. 우린 앞으로 DAW 작업을 할 거니까 DAW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C 메이저 스케일,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G 메이저, 그다음 A 마이너, 그다음 마지막으로 B 디미니시라고 하는데 이거 각 한 개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7가지 음이 있듯이 7가지 화성이 화음이 있는데 이 화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C 메이저 스케일, D 마이너 스케일, E 마이너 스케일,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 그다음 마지막 B는 디미니시라고 하는데 감수의 음이에요. 이 감수의 코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진득하게 다룰 텐데 왜 이런 코드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서로 어울리는 화음끼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흰 건반만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흰 건반 안에서 코드를 만들어야겠죠. C 메이저 스케일의 경우는 물론 이제 여기에 D키로 바뀌면은 검은 건반이 좀 중간에 보이긴 하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중요해요. 이 부분이 흰 건반을 이렇게 쳤을 때 D는 요래야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데 이 스케일에서는 요 음을 안 쓰니까 그냥 요거 쓴 거예요. 그래서 D는 메이저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코드 진행이 아름답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아토닉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 진행을 이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는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메이저, 메이저, 마이너, 디미니시. 순서가 있어요? 예,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멜로디로 반음 2개. 그러니까 이걸 한음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한음, 한음, 반음,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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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이런 식으로 7음계의 규칙이 있듯이 각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하모니도, 그러니까 화음도 정해놨어요. 그냥 솔직히 누가 이걸 정해놨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서 정립을 해놓으시는 것 같고 현대음악에서 거의 그냥 정석이 돼버렸어요. 지금 나오는 모든 노래 스케일들은 이 메이저 혹은 마이너 스케일에서 곡이 나오고 그 각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화음, 이 7가지 화음 중에서 골라서 만드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화음을 한번 좀 가지고 한번 멜로디를 진행을 하기 전에 아까 코드 설명 조금만 더 이어서 해보자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어서 볼게요. 뭔가 불안정하죠? 도랑 레인데 도랑 레는 되게 간접해 있는데 불구하고 불협이에요. 둘이 불협인데 이 레를 하락하고 올리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여기 또 여기 G 코드를 넣어가지고 그 G 키를 넣어가지고 도, 솔, 레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괜찮아요. 근데 요거를 하고 파형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묘하게 이렇게 뒤에 따라오네요. 예, 이게 보면은 이렇게 놓으면 되게 그냥 되게 이쁘게 소리가 나오는데 옥타브 밑에 붙이면은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또 더 밑에 옥타브로 와도 굉장히 거슬려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왜 이렇게 그 같은 악기에서 이 음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은가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는 게 이제 화성학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 이론이라고 하고 보통 코드 구성은 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화음인데 이 화음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C 메이저 스케일 아니 보통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 그다음 아까 서스4 코드, 서스4는 여기가 4도째 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도, 2도, 3도, 4도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할게요. 그런 거 몰라도 꼭 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서스4,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린 코드에서 세븐스 코드, 그리고 이거는 세븐스 그 마이너 코드인데 이 코드가 좀 이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렇게 놓으면 식스스라 그러고 이제 아까 이렇게 놓으면은 C add 9 혹은 add 2 이런 식으로 불러요. 뭐 여기 더 가면은 뭐 11, 13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코드를 점점 붙일 수 있는데 재즈 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코드를 많이 써요. 어떤 때 많이 쓰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 가지고 어떻게 연주하냐가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느린데 그러니까 뭐 G드래곤이나 이런 애들도 저런 거 다 하면서 뭐 한 달 작업한다는 거죠. 그쵸? 뭐 걔네들이 별로 이렇게 영특해 보이진 않지만 그런 걸 다 계산하고 막 하면서 작업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옷만 잘 입고 다니고 뭐 이게 아니고 그쵸 그쵸. 기술적 능력이 있다는 거네요. 뭔가 사람 좀 까봐야 돼. 보통 이제 뭐 이런 멜로디 진행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 든든든든든든든 하는 게 이제 보통 재즈라든가 셔플이라든가 팝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이렇게 세븐스 코드라는 게 존재를 해서 분명히 C 코드가 나와야 될 부분인데 여기 그 살짝 불협인 부분과 아예 스케일이 없는 음까지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드래곤이니 뭐니 이런 애들도 이런 거 정도는 다 공부를 해놓고 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해야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작곡에 대해서만 파기도 사실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왜냐면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이라는 그 굉장한 바다에서. 아니,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걸 모르는데 작곡을 하는 게 목표예요. 예, 그렇죠.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걸 알면은 확실히 도움은 되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듣기에 좋은 음악이 나오게 하는 그게 목표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드는 분들은 어쨌거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이 부분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드들의 종류랑 이제 이 한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화성 이제 이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화성이 뭐냐? 그러니까 화음의 성질, 뭐 성분? 저도 저 화성이 무슨 학문을 써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모니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 스케일에서 나올 수 있는 7가지 코드들을 들어볼게요. C 메이저, D 마이너, E 마이너,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 B 디미니시. 디미니시는 굉장히 불안정한 코드예요. 보통 잘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넣어주면은
기괴한 분위기나 슬픈 분위기를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코드예요. 그러면은 그 도를 기준으로 만들 때도 이런 코드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예제를 딱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요 스타일로 화성을 쌓아볼게요. 자, 뭔가 분명히 간단하게 건반만 쳤는데 뭔가의 분위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번에 이거를 바꿔볼게요. 이거는 F 메이저, 얘는 G 메이저. 보통 찬송가나 아니면은 이제 뭐 동요가 이런 코드 진행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1도, 4도, 5도, 4도. 이게 4도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네 번째 코드예요, F가. 그래서 1, 4, 5, 4. 보통 이렇게 네 마디 단위로 반복을 하거나 이제 더 복잡한 진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8마디 코드를 깔아볼게요. 근데 갑자기 여기까지는 그냥 많이 쓰던 코드니까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죠. 그냥 코드를 내가 그냥 꼴린다고 진짜 막 그냥 깔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코드 전반적인 곡의 분위기가 중구난방이 되고 이 코드 진행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멜로디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상하게 돼요. 물론 이렇게 좀 이상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코드 진행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진행은 꼭 한 마디씩 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작곡을 하는 것도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라는 게 이게 막 긴 예, 역사에서 긴, 쌓여가지고 예. 이렇게 온 거라는 거죠. 예. 보통 이제 뭐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때 파스칼? 그때 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시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들인데 요 주파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누가 만드셨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제 사람이 들리는 주파수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각 소리별에는 주파수의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사실 소리 음질은 달라도 주파수에 따라서 피아노도 바이올린처럼 들리게 되고 바이올린도 피아노처럼 들리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배음 성분을 좀 바꾼다든가 배음 성분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중요한 거는 이 화성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 화성에 따라서 멜로디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멜로디를 만들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은 뭐 좋은 화성이 뭐냐 어떻게 찾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맨 처음 했던 좀 동요스러운 코드 진행 4마디만 가지고 멜로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러면 별로죠? 자, 종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카덴스라고 이제 하는데 보통 진행이 있어서 5도권으로 끝나거나 1도로 끝나면 보통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 코드나 그러니까 C 메이저 스케일 기준으로 G 코드나 C 코드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이게 많이 안 됐다. 이러면 뭔가 하나의 정리되는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C, F, D 마이너, G 이건데 더 쉽게 해볼게요. 이것도 빼고 C, F, G, C
근데 여기서 인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인버전이 뭐냐? 코드가 분명히 구성만 똑같으면 되는데 요거를 지금 한 옥타브 올렸거든요, C를. 이래도 이 코드는 여전히 C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코드의 구성들이 중요하다는 거지. 꼭 이게 꼭 밑에 음을 눌러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정리되면서 끝나는 느낌이 나죠. 이게 분명히 C를 올렸을 뿐인데 뜬뜬 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C, F, G, C 이렇게 메이저 코드만 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멜로디를 얻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작곡 강의는 뭐 마무리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악기를 하나 더 불러오겠습니다. 질문 하나. 네, 해주세요. 보통 작곡하실 때 네. 코드를 먼저 얹고 멜로디를 쓰시나요? 아니면 멜로디를 쓰시고 코드를 얹으시나요? 저는 전자인데 후자로 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음악 교육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은 보통 자기가 멜로디를 낼 때 스케일과 그 코드 진행이라든가 이게 보통 다 완성된 상태로 멜로디를 만들 수 있으면은 먼저 흥얼거리면서 만들면 좋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인디 가수를 할 때 그 핸드폰으로 흥얼거리는 노래들을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작업해야지 하고 딱 깠더니 노래를 진행하는데 스케일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리가 왜 안 나지? 악기를 안 불렀네요. 죄송해요. 일단 이건 보컬이니까 콰이어 악기로 해서 뭐 이런 걸로 할게요. 너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멜로디 쓰다가 막 갑자기 흥이 나서 갑자기 막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막 음을 꽉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망가졌잖아요. 스케일이 망가져가지고 솔직히 앨범으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 스케일을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음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보컬이 부를 수 있는 레인지를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타고난 좀 감각이 좋으시다면은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을 많이 받으셨거나 타고난 감각이 좋으시다면은 입작곡을 한 다음에 코드를 입히는 게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 작곡 기법이라든가 지금 현대 작곡가들이 하는 방식을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걸 아시면 보통 전자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남자 같은 경우도 한 옥타브에서 두세 음 정도만 더 높게 해야지 자기 노래가 완성이 돼야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한 옥타브를 보통 안 넘게 보통 만들어놔요. 박정현 같은 경우는 한 옥타브에서 막 한 옥타브 반 혹은 두 옥타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대부분 가수들 잘 부른다는 가수 노래들도 찾아보면은 보통 한 옥타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규칙들을 따라줘야 돼서 저는 전자를 많이 좀 선호를 하고 후자로 멜로디를 만드는 분들이랑 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냥 잘 들었다고 하고 연락이 옵니다. 이게 저희가 네. 인공지능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멜로디를 인공지능이 멜로디를 만들어 놓고 어쨌든 멜로디는 코드랑 좀 종속적인 관계니까 예. 코드에 따라서 멜로디 진행이 바뀔 수도 있고 코드의 조합에 따라서 멜로디 진행이 바뀔 수도 있고 그쵸. 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만들어낼 때 코드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코드 진행에 맞게 멜로디를 쓸 것인지 아니면은 그런 거에 관련 없이 멜로디를 짜놓고 코드를 어떻게 입힐 건지 그거는 일단은 전자가 맞습니다. 그 코드가 이런 게 다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화성이라든가 이거 뭐 멜로디랑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좋은 코드랑 멜로디 라인은 사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거를 아까 그 USB MIDI에 좀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시면은 만들 필요는 없구나. 네. 좋은 것끼리 찾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거를 조금 아마 아시고 사실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주를 보신 것 같은데 막상 음악 바닥에 뛰어보면은 그 우주도 아니고 이거 호수 정도예요. 네. 그 프로그램이 솔직히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저기 서해 앞바다 정도인 거죠. 네. 분명히 넓긴 넓어요. 되게 이 바다도 되게 큰데 그리고 굉장히 서해 바다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서해 바다를 찾아요. 근데 서해 바다 자체는 굉장히 볼 게 제한적이죠. 꽃게, 낙지, 뭐 조개, 가리비 뭐 이 정도가 다인 거예요. 근데 막 저기 가면 막 고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이 그 바다로 가면 고래도 있고 뭐 물개도 있고 많잖아요. 전 세계 바다에는. 근데 서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뻘밖에 없어. 뻘이랑 생선들.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악을 무시하려는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또 좀 상관없어 보일 수 있는데 투단이 같은 얘기 좀 하자면 예, 인간이 유전자 변이가 조금씩 일어나면서 예. 들을 때 느끼는 쾌감도 달라질 거고 아. 그러면서 작곡 이론이나 뭐 이것도 조금씩 뭐 변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한 작곡법이나 이게 저기 한 1000년대부터 나온 그 클래식 작곡법에 있어서 정화음만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거의 떼어놓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인간 그 진화 그러니까 이게 좀 뚱딴이가 상관없는 예, 예. 얘기인데 그러니까 진화 역사를 보면은 수만 그쵸. 년 뭐 이렇게 가니까 예. 1000년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만약에 인류가 우주 진출을 해서 방사선을 쬐기 시작했다. 아, 예. 도련명이 파리스가 되고. 화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구인의 음악을 되게 뭐 싫어하더라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예. 그거는 진짜 뭐 근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생각났냐면 지금 보니까 작곡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을 듣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판단하는 기계처럼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차오르면은 예. 나 자신을 이 음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판별하는 기계처럼 쓰고 예, 오히려 보면 좋아지겠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인간이 오히려 그것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점은,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좋은 음악이라는 게 존재한다기보다는 이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대표적으로 그 설명을 조금 추가드리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게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이너 스케일인데 펜타토닉이라고 해서 그래서 도레미 솔 라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흰 것만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요거 흰 것만 제가 말한 이 5개 건법만 대충 어떻게 쳐도 멜로디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와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민요적이고 좀 이제 좀 올드한 음악인데 흑인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옛날 그런 스케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식의 스케일을 쓰는 음계도 있고 뭐 육음계도 있고 뭐 다음계도 있고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요 차트가 있어요. 제가 차트를 이제 캡처하고 이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룹에 올려서 좀 스케일에 대해서 좀 스케일부터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 스케일이 우리나라는 국악 스케일 있잖아요. 국악이 뭐더라? 제가 국악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까 뭐 펜타토닉 이런 거라든가 인도 음계 이런 거는 하는데 도레미솔라요? 도레미솔라만 이렇게 찍어도 멜로디처럼 들리는 이게 굉장히 마법의 음계라고 하는데 펜타토닉스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이 과거에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이 7음계 음악들이 다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사장이 됐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었고 심지어 1000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흑 시대는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해서 막 이야 하면서 단음계로만 노래하는 그런 게 이제 유행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못하게 했으니까 종기적으로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 사이에서 리듬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티베트 고승들이 하는 되게 뭐라 그러죠? 불교 음악이랑 굉장히 인맥상통한 거예요. 종교 음악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스케일이나 이런 걸 많이 넓히고 멜로디 위주의 음악도 좀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왜냐면은 제가 말한 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를 말씀드린 건데 또 진짜 트렌드가 그리고 뭐 가끔 민요적이나 이런 가락 같은 것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스케일은 다양할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설명이 됐을까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아버렸는데 질문하신 부분에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되고 자 그러면은 요 멜로디에 있어서 요 화음에 있어서 멜로디를 넣는 요령부터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심플해요. 보통 작곡가들마다 방법이 다른데 이렇게 멜로디 들어가면서 여기서 막 이러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렇게 음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산적으로 이렇게 멜로디 깔아볼게요. 그리고 깔고 나서
이거의 규칙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피아노로 바뀌었지? 이런 제가 실수로 피아노 밑에 깔아버렸네요. 악기 섞는 거구나. 여기 주선은 없지만 멜로디 같네. 전 듣지도 않고 찍었는데 멜로디 같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규칙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게 좋은 멜로디는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기 좀 확대를 하면 이제 코드가 그러니까 각 절대 음계가 나와요. C, 그러니까 도, 미, 레, 파, 솔, 파, 도. 그다음에 솔, 시, 라, 솔, 파, 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코드 구성 역시 도미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주자면은 코드에 있는 음으로만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이 규칙을 어떻게 잘 배열을 하느냐, 그 음계가 몇 마디냐, 이거에 따라서 노래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각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음계만으로 배열을 하면은 멜로디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사실. 딱 동요처럼 나옵니다. 딱 동요. 찬송가도 솔직히 이런 게 잘 안 써요. 자, 그러면은 비화성음도 많이 사용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레인데 분명히 그 도미솔이 없는 음계죠. 도미솔이 없는 음계인데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봐줍시다. 지금 겉만 찍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 코드 여기 보면 A가 없는 음인데 어색하지 않고, 왜 어색하지 않은가? 코드 처음에 땅띵 하고 찍을 때 이 곡의 분위기를 알려주지만 처음 찍을 때만 불협이 안 나면은 그 다음은 뭐 봐도 괜찮아요. 처음만 라디오로. 예, 그쵸. 오히려 지금 이건 자, 보시면은 F는 분명히 C 코드에 없는 음이에요. 근데 F 다음에 F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F 코드를 F 음정을 써도 굉장히 어색하지가 않죠. 이런 식의 그 몇 가지 일련의 규칙이 있어요. 그 음계는 보통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평행 진행이나 아니면은 상향 진행, 상향, 하향.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럴수록 곡의 멜로디, 그 곡마다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확 바뀌어요.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머릿속에서 바로 캐치해서 이런 바로 할 수 있으면은 진짜 그거는 좀 타고난 뮤지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머리에 떠올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왠지 바꿔보면 될 것 같아서 해갖고 괜찮으면 가는 거예요? 그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보통 멜로디를 예를 들면 우우우우 이런 식으로 막 써놨는데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코드에도 안 맞고 어떻게 배열해도 안 좋은 거 그러면 우우우우 이런 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가는 게 더 많습니다. 보통은 그냥 한 번에 막 끝나는 멜로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거 했는데 멜로디 별로네 이렇게 해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로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우우우 했는데 별로니까 우우우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많은 방식을 조합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시도를 가장 많이 해봐야. 같은 음악을 막 계속 반복해 들으면 이렇게 자다 깨인 직후나 이럴 때 가끔 환청처럼 막 들릴 때가 있잖아요.
작곡하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 뻥입니다. 네, 제 100%다 장담하는데 다 뻥입니다. 그냥, 막 하면서 이제 해보고 막. 예, 그냥 스타성을 굉장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뭐 베토벤이 말년에 뭐 귀가 안 들렸다 이런 거는 아, 그거는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안 들려도 지금 저 이거 스피커 꺼놓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청년 되면은 그 소리가 예,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저는 이게 어떤 음계일지 그 시창 청음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악곡을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도미솔 이렇게 보통 목소리로 이렇게 따라내는 거를 이제 뭐 시창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악보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고 이거를 안 듣고 그려진 것만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노래를 좀 하신 분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근데 훈련이 안 돼도 하다 보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음감이 아니라서 이게 좀 약한데도 요거를 맨날 가지고 노니까 이거 정도면은 드드드드드드드 하면서 그 반응 관계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질문은 그거죠. 예. 실력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아, 그거는 이제 다음 요거 멜로디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메이저 그거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멜로디 작곡이란 거가 별거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 화성 코드 있죠? 요것만 잘 깔고 요거에 맞춰서 어떤 리듬과 어떤 그러니까 요 어떤 음으로 가느냐보다도 요 음표 길이가 더 중요합니다. 좋은 멜로디 만들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리듬에 있어서 그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가 그 곡의 DNA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곡만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이게 밝으냐 어두우냐 아니면 촐랑대냐 뭐 아름답냐 우아하냐 이런 분위기를 거의 이런 리듬으로 거의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코드에서 이미 곡의 테마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테마가 슬픔이다 혹은 기쁨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테마는 코드로 정하고 그 안에 멜로디들이 얼마나 우아하냐 아름답냐 귀엽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악기를 쓰느냐 어떻게 멜로디를 배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뭐 심심하시면은 집에 건반이나 뭐 이제 그 스마트폰 피아노 어플 받아가지고 코드 찍으신 다음에 노래를 한번 작곡을 해보세요. 되게 쉽습니다. 그냥 도미솔부터 해가지고 드드드드드드 하다 보면은 어디서 만든 멜로디일 거예요 아마 100%.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이 깐 멜로디가 아무리 제가 뭐 난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도 이상하게 만들어도 어딘가에 다 있는 멜로디입니다. 슬프게도 그 멜로디의 경우의 수가 뭐 되게 많다고 이제 뭐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2분 음표로 나눠가지고 각각 배치의 경우의 수를 뭐 합하면은 엄청 많은데 거기서 쓸 수 없는 것들을 걸러내고 아까 말씀드린 코드 진행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코드 진행상에서 멜로디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슬프지만 창작가의 영역을 이미 좀 초월해버린 게 음악이 아닌가. 초월이라기보다는 끝났다고 해야 될까요? 창작의 영역이 노동의 영역이라는 건 분명한데 네,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서도 좋은 화성 멜로디 찾는 거 늘 어렵고 노동의 영역도 끝날 때가 됐죠. 예, 이제 노동의 영역을 끝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작곡가를 편히 집에서 쉬시라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본 소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여기서 다 알만한 노래들만 좀 추려와봤어요. 브루노 마스는 다들 아시죠? 예. 저스트 웨이와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저스트 웨이가 이거 그냥 갑자기 마음에 드네요. 요걸로 사람은 그런 게 있죠. 갑자기 예, 기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컴퓨터는 랜덤 쓰는 것도 뭐 이제 제가 랜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제너럴 미디를 연결해가지고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친절하게 누가 일일이 다 듣고 카피를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 해외 능력자들은 한 번 들으면은 한 손으로 건반 그리고 한 손으로 멜로디 그리면서 하고 그 다음에 드럼 한 번 들으면 드럼 바로 치고 한 번 듣고 나서 기억을 해가지고 이거 다 하신대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밖에 못해요. 그 단점이. 그래서 이제 그 미디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솔직히 아직 그 노래를 딱 틀었을 때 그거를 기계가 분석해서 미디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 형편이 없어요. 예를 들어 피아노가 이렇게 땅 깔리고 보컬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이 음이 이 소리가 피아노인지 드럼인지 보컬인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기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데 불구하고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심지어 그 독일에서 그 멜로다인이라고 지금 그래미상까지 받고 막 이런 데서도 이 DNA를 사운드 각자 DNA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자기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택도 없다고. DNA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분명히 그 곡의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곡의 주파수라든가 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하는데 이 스펙트럼이라든가 이제 그 페이지 메터 같은 걸로 측정이 안 되는 곡만의 질감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유전자처럼 DNA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목소리가 다른데도 목소리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부딪히는 소리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딪히는 소리도 어떻게 부딪히냐에 따라 가지고 목소리처럼 들리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발음이라든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파수 영역이라서 가능한데 이걸로 아무리 목소리처럼 들리게 해도 나무도막을 쳐서 만든 소리라는 그런 건 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직 사운드 영역에서 이 음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 음색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조금 어떻게 좀 그 시각화, 측량화 이게 좀 아직은 덜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요거까지 되면은 정말 그냥 MP3 하나만 넣으면 곡을 분석을 끝내가지고 바로바로 이런 스타일에 대한 곡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아마 그 비틀즈 노래 교육을 시켰을 때도 보통 뭐 MR이라든가 미디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까서 드럼에 대한 교육, 베이스에 대한 교육 이런 걸 다 따로따로 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자, 이거는 미디를 상용 미디인데 저 같은 작곡가 혹은 뭐 아니면은 뭐 동네에서 밴드 음악을 하고 싶다. 근데 나는 노래밖에 못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MR이에요. 네,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저스트 웨이 하는 거 좀 히트했으니까. 소리를 좀 줄일게요. 확실히 연주가 뭔가 음이 고급스럽지 않아. 예. 근데 저급사료 같은 느낌이죠. 좀 롤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제 블리자드 같은 게 히오스 같은 느낌이 되려면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이해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과 분식집의 차이거든요. 이건 거의. 네, 지금 이건 분식집이에요. 빼도 못하고 분명히 똑같은 의미예요. 이거 저스트 웨이 이거 그냥 그대로 앨범 내시잖아요. 저스트 웨이와 그쪽 가격은 아마 그 소니나 유니버설 레코드 쪽에서 바로 소송장 날라와요. 벌금 한 몇천 달러 내야 될 거예요. 몇천 달러인지 몇만 달러인지. 만약에 이걸 모르겠는데. 되게 고급 시니사이저로 틀면은 훨씬 소리가 듣기 좋다는 거예요? 네, 그쵸. 지금 저 가지고 있는 악기 중에는 좀 고급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 기본 피아노기 때문에 싼마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피아노도 조금만 좀 고급스러운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진짜 피아노 연주하면 최고죠. 아까 피아노는 이거였다면은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피아노인데 그게 그겁니다 어차피. 아니 최근에 구글에서 뭐죠? 텍스트 읽어주는 거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 목소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안 들어봤는데 사람 목소리와 거의 비슷하게 읽어주고 합성을 한대요. 오! 기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미디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디를 악기 연주하는 거랑 예. 텍스트를 사람이 읽는 목소리 합성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예, 같은 원리일 텐데. 내가 생각할 정도는 분명히 누군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화성을 배우셨으니까 벌써 이해하실 텐데 좀 이제 코드 악기죠 이거 코드 악기죠. 이거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노테이션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만 도미솔로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심플하죠. 맞습니다. F키예요 그냥. 물론 이 곡의 스케일은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F 마이너인가 메이저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까 제가 깐 거를 전주하시고 좀 리듬을 잘라서 배열을 한 것 뿐이에요. 듣기에도 솔직히 복잡하진 않잖아요. 피아노만 듣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만 솔로로. 근데 뜬뜬뜬뜬뜬뜬뜬
하는 이 뭐랄까 멜로디 진행이라든가 이 리듬의 진행 뜬뜬뜬 뜨뜨뜨 하는 이 진행이 굉장히 좀 창의적이죠. 자, 전체적으로 한 번만 잠깐 발표를 드릴게요. 이게 멜로디예요. 이렇게 평면으로 보니까 멜로디도 별거 없어요. 여기 이건 깔짝깔짝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한 상행진행, 하행진행 그냥 요거 단순이에요. 리듬에 따라서. 물론 브루노 마스는 뭐 월드 클래스로 노래를 잘하니까 뭐 일반 가수가 부르면 이게 안 팔리겠지만 브루노 마스가 부르니까 이게 팔리는 노래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어색하지 않게 잘 만드는 게 기술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종류의 미디가 지금 제가 이거 다 뭐 한 5,000원씩 주고 모아놓은 건데 요것만 해도 꽤 많고. 아이고, 프로퍼티 지금 58메가에 134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134개 왜 이렇게 많지? 58메가까지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 이제 컴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주된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죠. 물론 농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아예 풀로 만들어진 곡들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악기별로 연주를 돼 있는 이런 미디 샘플들, 뭐 제하드에만 그때 말씀드렸을 때 한 30만 개 정도인가? 물론 중복되는 것도 종종 있을 거예요, 노래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업 노래방에 있는 노래들, 모든 노래를 다 합쳐가 보면은 뭐 그 안에서 멜로디 서로 악기 연주 겹치는 게 수두룩하더라고요. 제가 한 100개 정도,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열어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 분석을 해보고 멜로디는 어떻게 되나, 베이스는 어떻게 연주했나, 뭐 가장 중요한 이제 뭐 멜로디들은 어떻게 썼나, 코러스는 어떻게 만들어나 공부를 했어요. 공부할 때 저는 이걸로 했는데 한 100개 까보니까 더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깠었어요. 그러니까 100개 까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각 곡들마다 코드 진행이나 이게 다 똑같더라는 부분이죠. 스킬만 다르고. 트레이닝 시킬 때 100개만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장르 공간에 100개만 트레이드 시키면은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은 거의 노래방 기계에서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의 노래방 기계는 거의 다 보컬 뭐 무슨 악기 다 따로 전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의? 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미디를 쳐가지고 놀 때 16 채널로 해서 1번 채널은 그러니까 제너럴 미디라는 게 이게 그 규칙이 있어요. 1번 채널은 뭐, 2번 채널은 뭐, 혹은 이 채널에 뭐 그 CC 번호라고 하는데 그걸 몇 번으로 넣냐에 따라서 이거는 보컬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악기반을 연결할 수 있게 그 안에 패치를 다 해놔요, 미디 안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6채널이 한 개인데 그 16채널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다 골라서 넣을 수 있습니다. 아, 악기를 최고 16개만 쓰는 거예요? 예, 미디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미디 구조 자체가 16채널까지만 이제 호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론 미디로 저장할 때 32채널 넘게 넣을 수 있는데 제너럴 미디는 16채널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악기는 보통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런 거 이펙트 같은 거 제외를 해버리고 이런 거 솔직히 뭐 좀 넣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럼 채널 같은 것도 중복되는 거라든가 베이스도 보면 똑같은 라인들이 몇 개 중복이 돼 있어요. 왜냐면 아까 이게 허접하다 보니까 노래방에서 들을 때 그럴싸하게 하려면은 똑같은 악기 복사해서 그냥 똑같이 넣어놓는 거예요. 아, 그럼 예. 오르간 넣어놓고 옆에 이 피아노 딱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원곡보다 더 풍성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오히려 원곡은 더 단순하고. 예, 훨씬 심플합니다. 그 원곡 저스트 웨이 유아를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은 뭐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곡은 몇 명이 연주해요? 연주라기보다는 이제 각각 섹션별로 리얼 악기를 써가지고 다 녹음을 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가요. 이런 그 프로젝트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맨 처음에 이렇게 노테이션 작업을 하는 거,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디를 악화시키는 작업 혹은 미디 이렇게 찍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좋은 악기나 아까 말씀하신 좋은 신디사이저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거는 대체를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녹음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드럼이다. 드럼을 녹음을 하고, 뭐 보컬은 뭐 어쩔 수 없죠. 보컬, 코러스 이런 거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악기들 같은 경우도 녹음 혹은 악기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노래가 새로 나와서 노래방에 친구를 추가하게 되면 예. 그 전에 먼저 누가 저 작업을 해놓고 예, 그걸 그렇죠. 노래방 측에 넘기면 이제 그 기계에 저걸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 미디 레이더는 노래방 기계에 있는 거를 그냥 빼다 갖다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먼저 작업을 한 거죠. 예, 그렇죠. 예, 누군가 예, 듣고 카피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원작자가 뿌리진 않았을 거고. 예, 근데 이제 저작권협회라는 게 전 세계 저작권협회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그 노래를 내면서 협회에 등록을 하면은 노래방 업체들이 요거 노래 갖다 쓸게요 해놓고 누가 카피를 해가지고 넣으면은 예, 그 자동으로 그 뭐지 그 저작권협회에다 그걸 보내면 돼요 공문을.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됩니다. 거의 자동 전산화가 다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쓰기만 해도 너네 이 노래 썼구나 하고 그냥 자동 집계를 하고 미디 작업은 각 업체가 자기들이 예, 그래서 자기네 카피맨들이 다 해요. 그래서 저작권 거기서는 그냥 권리만 주는 거고 예. 잘 주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MR을 그대로 쓰면 절대 안 되는 부분과 그리고 뭐 금연과 태진이 다른 부분은 카피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악기를 채널에 걸었냐, 어떻게 로테이션 해놨냐 이거에 따라서 아니 그럼 신디사이저 성능은 비슷해요? 솔직히 또이또이합니다 거기서. 아 그래요? 근데 뭐 어디가 더 좋고 막 이러고 막 싸웠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윈도우 7.0이 좋냐, 뭐 아니면 서버 윈도우가 좋냐, 뭐 이러면 비교가 좀 별로긴 한데 취향 떡볶이로 치자면은 조스 떡볶이가 더 맛있냐, 저기 뭐 그거 국대 떡볶이가 맛있냐 이런 논쟁인데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다 조미료고 그 고추장이고 떡도 다 납품하는 공장이 다 똑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다 계량화돼 있어서 그거를 납품하는 그 뭐 중국산 공장이 있으면은 그 프랜차이즈 애들이 그거를 떼어가지고 배급을 해주고 조리 방식도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조리 방식 조금 다른 거 가지고 어느 떡이 더 맛있네 이러고 있는 건데 네, 뭐 무의미한 논쟁이 아닐까. 근데 신디사이저를 아까 하드웨어로 뭐 이렇게 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드웨어가 예. 컴퓨터와 대체를 완전히 못해요? 사실 거의 대체가 된 상태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장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 잠깐 그 작곡 아까 요 미디 저장한 걸 끄고 원곡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신디사이저는 요거 바로 그 잠깐 한 1분 정도만 들어보고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운드가 갑자기 또 띵띵띵띵 나오네. 일단 크롬을 껐다 키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수명이 다 했나 보네. 계속 삐삐거리니 그럼 배터리 나갔나요? 왜 이러죠? 벌써부터 색깔이 많이 다르죠? 킥도 다르고. Her eyes make the stars look like they're not shining. Her hair falls perfectly without her trying. She's so beautiful, and I tell her she asked me to.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cause you're amazing, just the way you are. 뭐 실제로 이 노래를 제작하는데 보통 뭐 예산이 1000에서 2000 정도를 잡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엔지니어 비용, 작곡가 인건비 뭐 이런 거 계산해서 한 1000에서 2000이라고 잡았을 경우에 뮤직비디오는 보통 한 5천에서 1억 가까이 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도 가끔 옛날에 뭐 10억짜리 뮤비 썼다 막 이래가지고 뭐 조성모 투애군이라는 거 이때 유행했잖아요. 드라마식 뮤직비디오. 근데 그때는 앨범이 팔리면은 뭐 한 10억에서 20억 이상 벌었으니까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뭐 이제 빌보드 애들은 역시 CD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음악 제작비는 10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마케팅 비용인 거죠. 뮤직비디오는 마케팅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이 있으면은 1만 제작이고 9는 마케팅하는데. 아니, 모든 산업이 다 원가는 10분의 1 정도가 돼야 되나 봐요. 제조업도 그렇고. 예, 제조업은 뭐 제조업 뭐한 20% 정도 돼야 그 모니터도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예를 들어 이게 10만 원짜리면은 부품 단가가 10,000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LCD 그 파주에서 일하는 그 친한 형이 계신데 그 이제 감독을 하면서 이제 그 설계도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뭐 직원 교육을 시키는데 그 수차례에서 그냥 뜬금없이 안 물어봤는데 얘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단가가 야 너 20만 원짜리 그거 2만 원도 안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작곡은 인건비가 주어질 게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인공지능 말고 답이 없어요.
뭐지 인건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 뭐 신디사이저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로랜드라는 회사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GM 미디라고 하죠. 제너럴 미디라고 했던 그 부분을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최근에 나온 신디사이저를 이제 좀 잠깐만 들어보자면은 요거는 좀 싸구려고요. XI 말고 XA 어디냐 XA 분명히 얘네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고 가상악기가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가상악기는 얘네들을 모델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리 면에서 Okay, so this is the JDXA. 한 80~90%는 Been 쫓아간다고 a couple 이제 of days 평가하거든요. with Boo. So I 정식 회사에서 나온 데모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신디사이저로 만든 소리예요. 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이 피아노라든가 신디사이저 파트 부분이나 FX라고 하는 쫙 하는 이런 효과들을 이런 신디사이저로 만들었으면은 이거는 많이 듣던 곡, 살리는 곡, 퀄리티 좋은 곡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이마저도 가상악기가 많이 대체할 수 있는 90% 이상은 대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류도 소리별로 다 있어요. 베이스부터 신디사이저 플러스 뭐 사인 웨이브, 스퀘어 웨이브, 소어 웨이브 뭐 이런 웨이브들. ED 같은 경우 이런 걸로 만듭니다. 와웅와웅와웅와웅와웅. 아 이건 이분의 거예요. 야 이거 광고를 못 닫게 해놨네. 천지다 이거 진짜. 예, 많이 들어보신 소리일 거예요. 근데 이런 소리들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아까 그 컴퓨터에 있던 제너럴 미디에도 이런 가상악기들이 다 있어요. 그 시니사이저에 관련된 뭐 띵띵띵 이런 소리가 있는데 분명히 이걸로 들으면은 이거는 어디서 팔던 음악, 공연에서 듣던 음악인데 아까 그걸로 들으면 좀 부족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용량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데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좀 좋은 칩들이라든가 이런 거 써가지고 연구가들이 그 여기 연구소에 되게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칩셋 하나도 뭐 OPM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라든가 이런 OPM프 그리고 이제 음원 저장하는 그런 모듈이라든가 뭐 연결 방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에 칩셋이 복잡한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 더 좋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프로에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악기를 써요. 가상악기보다는 이게 소리 한 90%가 따라갔는데도 이 10% 조금 더 좋은 거를 위해서 이런 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디사이저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야마하, S90, 이런 거 치면은 이제 이제 이거는 피아노라든가 아까 말한 스트링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얘가 지금 녹음을 별로 잘 안 해놨는데 이거 피아노는 진짜 소리가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리얼 그 피아노를 거의 친 것 같이 좋게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피아노 소리도 이런 걸로 교체를 하고 이러면은 음악이 굉장히 팔릴만한 그런 가치가 되겠죠. 미디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를 컴퓨터에 못 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델링한 게 많이 있는데 그 희한하게도 그 아날로그 디지털을 거쳐가지고 디지털화 시켜놓는 순간 분명히 이것도 디지털이 다시 아날로그가 되는 건데 좀 그런 갭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것도 디지털이잖아요. 예, 이것도 디지털이에요, 심지어. 이것도 안에 디지털 데이터가 있는 게 이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그 컴퓨터에서 소리가 날 때는 너무 CPU 의존적이 되어가지고 가상악기들이 여러 개가 재생이 똑같이 될 경우에 CPU 성능이 그러니까 아직 DAW 성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PU 그러니까 그 DAW 자체가 이게 병렬이나 직렬이나 이거에 좀 강한데 지금 CPU는 뭐 직렬에 강하다는 건가 뭐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PC를 아직 못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있더라고요. 저게 하나가 저게 얼마예요? 쟤는 한 300 정도 합니다. 가격이. 300인데 PC 싼 거는 한 20만 원? 네. 아니 근데 뭐 20만 원이라고 쳐요. 예. 그러면 채널이 아까 16개잖아요. 예, 미디 채널. 그럼 20만 원짜리 PC를 16개 사갖고 꽂으면 320만 원 나오잖아요. 예. 예를 들면은 예. 그렇게 하면 소리가 똑같은 품질로 나올까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 그게 궁금해요. 이게 왜 안 되나?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아직 아날로그 디지털과 이 신디사이저에 있어서 영역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전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신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 전기를 직접 악기가 트랜스폼을 가져다가 내는 사운드 파형 데이터랑 컴퓨터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데이터를 출력한 거랑 보면은 표면적으로 들을 땐 똑같은데 악기들끼리 섞어놓으면은 그 시니사이저에서 뽑아내는 소리들은 좀 덜 묻혀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컴퓨터에서만 나온 소리들은 그 희한하게도 가사악기 분명히 여기 똑같은 악기들을 녹음을 시켜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피아노 있고 드럼 있고 베이스가 나오는 순간 베이스가 안 들리는 거야. 피아노 리듬이 안 들리는 그런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좀 서로 깔끔하지가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사운드 카드를 16개를 꽂는다든가 누가 시도를 했을? 아 이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운드 카드도 지금 제가 여기 안 가져왔는데 제가 쓰는 것만 하더라도 뭐 한 채널당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싼 애들 다 쓰고 있어요. 뭐 몇백만 원씩 되는 애들을. 그런 애들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이런 시니사이즈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칩들을 많이 쓰는데 가상악기를 이걸로 재생을 하게 되더라도 그런 좀 고질적으로 소리가 얇아진다는 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분명히 저역도 다 들리는데 섞어놓는 순간 시니사이즈 뽑아낸 소리끼리는 굉장히 뭉개짐이 없는데 여기서 뽑아낸 소리끼리 뭉개짐이 좀 생기는 좀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디지털에서 극복을 못한 부분이라서 그 프로들이 작업할 때는 아직도 아날로그 콘솔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로 작업을 해서 다시 디지털화 시킬 때만 이제 그 받는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모르는 세계가 있는 거. 예, 그래서 보통 그 아까 말했듯이 가상악기가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악기로 녹음을 받는 이유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빌보드 음악을 들어보시고 K-팝을 들어보시면 K-팝은 뭔가 좀 지저분하고 깔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2000년대 이후로 가상악기가 범람을 하면서 가상악기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국내 K-팝 시장은. 근데 빌보드 애들은 그러면은 이제 쫓겨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스튜디오 대관비용이 우리나라는 작은 스튜디오는 한 프로라고 해서 3시간 반에 15만원, 비싼 스튜디오도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인데 일본이나 미국은 제일 구려가지고 별거 없는 애들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시간 빌리는데. 그리고 걔네들은 아예 스튜디오 막 큰 거를 빌릴 때 거의 1000만원에서 5천만원, 1억 가까이 내놓고 한 달 정도를 아예 대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굉장히 비싸고 뭐 좀 경제적인 여건에 있어서 아직 좀 퀄리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시간이 되면 사운드적으로 왜 이게 빌보드랑 K-팝이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이 달라서 차이가 나는데 궁극적으로 얘랑 얘랑 어떻게 다른가는 전 아직 그러니까 가사악기랑 리얼악기랑 얼마나 차이가 나고 왜 차이가 나는가까지는 아직 저는 원인은 못 밝혀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 정도만. 근데 언젠가 가상악기가 다 따라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아까 말한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 좀 디지털 노이즈라든가 지터 때문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다들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뭐 다른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설명은 일단 대략적으로 오늘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작곡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다는 것과 아까 그 잘 나가는 곡들 빌보드에서 1위도 오래 하고 수상을 받은 곡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별거 없었다라는 거죠. 드럼 패턴 그냥 뭐 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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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뭐 거의 다 이 패턴이고 좀 이제 그 락 같은 건 뚝뚜두뚝뚜두뚝뚜두뚝뚜두 이런 똑같은 패턴이 다 있어요. 그런 그 곡들 100개를 제가 100개를 넘게 까봐도 리듬은 다 거기서 오게 장르별로 구분은 딱딱 되는데 그 장르 구분도 이미 애매해진 시대라서 분명히 곡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만 그 정형화 시켜놓고 미디로 데이터를 좀 교육을 시키면은 편하고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좀 미디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악보도 없었고,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잘 나가는 곡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가르펠린 뭐 이런 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그 곡 많이 가져왔으니까 서너 곡만 더 열어보고 이번 채널 미디 이것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이가르펠린이라고 굉장히 히트를 했던 뭐죠? 국내에서도 막 예능이나 이런데 끝날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코드 진행인데요. 단순하게 나갑니다. 코드 4개만 썼어요. 코드 4개 쓴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아가가 피로 꾹꾹난 이거다 멜로디 나오고 요건 기타 소리예요. 물론 이제 그 싼 기타라는 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요거는 코러스. 너무 시끄러우니까 꺼낼게요. 미디가 악기를 바꿔주면 좀 소리가 좋아져요. 자, 이게 드럼 파트인데 보통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킥이고 이게 스네어. 히트 한 곡의 패턴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참고로 이 곡은 국내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주고 있어요. 뭐 그냥 생각 없이 들어보면은 I got a feeling 하면서 그냥 막 NM 끝날 때, 뭐 끝날 때마다 그냥 늘 깔려요. 막 한때 어디에서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자, 히트곡 분석이 벌써 끝났습니다. 얘는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 뭐 다른 악기가 들어갔다. 심지어 화성도 거의 무시를 하고 거의 기본 스케일 음계로만 계속 뜨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그 코드랑 구렵 나지 않을 정도만 그냥 찍어놓은 거예요. 그냥 CD 사이즈로. 그럼 이거 원곡을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곡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블랙 아이드 피스의 이거 영어 못하는 거 걸릴 뻔했네요. I got a feeling. 이렇게 서은 기분 좋지 않나요? 소리가 안 나오고. 이게 이제 뭐 지금 벌써 한 1시간 지났으니까 예, 빨리빨리. 아이고. 또 이러네. 또 뭐, 저거 각자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예, 뭐 그냥 각자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미디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저는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를 최대한 열어서 분석을 해주시려면은 아까 말한 스튜디오 1이라든가 이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뭐 과자 버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유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용량이 좀 커요. 30기가 정도 돼서 이거는 제가 뭐 엔드라이브 아이디를 좀 까든가 아니면은 뭐 구글 뭐 드라이브라든가 이런 걸 좀 통해서 최대한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1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접하시고 이거를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주시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 삭제를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로 좀. 감사합니다. 좀 많이. 정종현 씨 혹시 준비한 거 있어요? 네, 저 미디 파일. 미리 파일. 괜히 시원한 거. 아니 괜찮아. 잡음이 참 거슬리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는지 저도 이제 미스터리한데. 똑같은 거 아닌 것 같아요.